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아, 오늘 밝네요. 네. 오늘 빈센트와 함께 하니까 네, 하루 못 봤다고 이렇게 반갑네요. 네. 네, 시장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내주면서 3% 하락한 7,850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가 방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수급 보시면요. 수급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 전기 장비 대표주인 LS 일렉트릭이 오늘 6%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면서 기복이 심한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김노코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가총 1등, 2등 기업이 그래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에는 변동성 위험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게요. 변동성이 좀 크네요. 예, 뭐 지난 그 미국발 마이크론의 어떤 주가 하락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하락이 궤를 같이 했었고요. 마이크론의 이제 반등과 또 우리가 함께 했고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변동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ETF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수급적 요인들이 있지 않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어제는 급등을 했는데 그저께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하락이 3월 당시에 구글 터보 퀀트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도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때와는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사실 터보 퀀트와 이번 그 루빈 관련된 탑재량 뭐 축소 이거는 다른 이벤트이긴 합니다. 성격이. 하지만 결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사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 이벤트만 있지 않았어요. 마침 매크로가 또 겹쳐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중동 이란 이런 올해 3월이었나요? 그렇죠. 네. 중동 이란 갈등 속에서 유가에 대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네. 이제 겹쳤고요. 이번에도 뭐 공교롭게 금리나 외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또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때는 한 7영업일, 8영업일 약간 2주에 걸쳐서 20% 내외의 주가 하락이었다면 이번에는 매우 화끈하게 이 거래일 만에 20% 정도의 네. 주가 하락을 경험했죠.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인데 네. 결국 성격은 똑같은 거죠. 매크로의 어떤 불안함과 메모리 수요에 대한 조금 우려가 생기니까 이미 많이 올랐었던 주가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강했었던 거고 돌이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럼 저번에는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쭉쭉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긴 호흡으로 보면은 네. 충분히 이번 그런 1, 2주간의 어떤 조정이 그때 건전한 조정이었구나 네. 라고 복귀할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나보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보다 좀 더 탄력성이 크니까. 근데 정말로 메모리 가격 괜찮은 건지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젠스랑이 왔다 갔긴 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중국이 항상 이 시장을 다 파괴시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괜찮다. 아직 우리가 초격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이슈죠. 상전에 왔었던 리스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리스크냐,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냐, 인지하고 있었죠. 중국의 캐파 증설, 중국의 상장,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메이크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단지 시장이 흔들릴 때 항상 원래 있었던
원래 상존에 있었던 리스크가 부각될 뿐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벤트만 부각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저희가 뭐 5월 중순에 썼던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기반으로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LPDDR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네. AI 서버 시스템에 들어가는 CPU에 LPDDR을 너무 많이 탑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미 탑재하고 있고 그 탑재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 GB200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이 그레이스 블랙웰도 블랙웰이라는 GPU에 그레이스라는 CPU가 붙어서 하나의 세트 체제를 이룹니다. 그레이스 블랙웰.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루빈 같은 경우에도 루빈 GPU에 베라 CPU가 붙어서 베라 루빈 세트를 이루죠. 네. 그레이스 CPU에도 480기가 정도의 LPDDR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공개한 사양 기준으로 최대 1.5테라까지 꽂을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몇 배인 거예요, 그게? 3배로 보시면 좀 됩니다. 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LPDDR 사용량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뭐 작성했지만 아마도 내년 LPDDR 전체 공급 능력 대비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때문에 사야 되는 LPDDR 구매량이 전체 공급 능력 대비 36%에 달할 거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 LPDDR 구매처들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삼성전자, 애플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 뭐 태블릿 업체들 다 LPDDR 사가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런 고객들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전체 공급 능력 대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거대 고객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요? 훨씬 더 부족해지는 네. 거죠. 게다가 우리가 LPDDR에 대해서 연초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B2C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불안정하더라도 쇼티지가 쉽게 풀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네. B2C가 불안한 이유는 결국 적자가 나기 때문이죠. 제품이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출하 못하겠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연초 대비 15%, 18%씩 계획 물량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PDDR의 가장 큰 구매처인 스마트폰 업체들이 물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LPDDR의 가격 탄력도가 조금 불안정해야죠. 예를 들어 서버 디램은 쇼티지가 심한데 LPDDR은 쇼티지 레벨이 덜하니 가격이 덜 오르다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2분기에 현재 상황은 서버용 디램 가격이 한 45에서 50%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LPDDR은 80%, 90% 이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더블업이네요. 네. 잠깐만.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야 2분기 되잖아요. 추정치에 막 녹여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막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모든 애널리스트가 이제 막은 아니지만 네. 분기 초부터 추정을 했지만 네. 분기 초에 추정한 것 대비 LPDDR의 가격 상승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되는 보고들이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메모리 가격이에요. 메모리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메모리 가격, 특히 디램 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강하고 그 강한 주 요인이 원래 우리가 B2C라서 약하게 생각했었던 LPDDR이 그 주 요인이다. 그리고 그 LPDDR이 왜 그러냐? 이제는 AI 서버향이나 PC향 쪽으로 탑재가 되면서 기존의 B2C 성격에서 B2B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정 피어그룹이지만 어쨌든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약간 열에 있는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는 어떻게 기대되고 있습니까?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차피 동일한 업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이고
지금은 철저하게 일반 디램 기준으로 지금 추정치 상향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7월부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지속 상향 조정될 겁니다. 7월 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을 먼저 다들 추정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7월 초에 잠정 실적이 나오고 네. 하이닉스는 7월 말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전자부터 아마 추정치 상향 여력들이 나올 거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서프라이즈를 하면 지금의 컨센서스는 얼마입니까? 지금의 컨센서스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90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뭐 컨센서스는 많이, 네. 보고서를 늦게 쓰시는 분들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항상 낮아요. 네. 근데 일단 제 추정은 뭐 97조, 뭐 98조 언저리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환율 뭐 이런 것만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만 작용해도 거의 뭐 100조 언저리는 일단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제하고도 성과급을 제하고도 90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 정도는 충분히 네. 가능해 보이고요. 더 좋으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되게 신기한 게 네. 지금 컨센서스가 80조 중후반 물론 늦게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프라이싱이 되고 있고 더구나 오늘 같은 날은 또 대외적인 악재로 좀 눌리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3주 뒤면 90조 이상의 자칫 매크로 변수가 원래 워낙 약하니까 세 자리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불가능한 그러면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밀렸을 때 다양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지난주 목금 미국 시간 목금으로 마이크론이 20% 정도 네. 주가 하락 그리고 우리는 금월 기준으로 비슷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급락하게 된 이유가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루빈 관련된 이슈였었단 말이죠. 네. 미국의 반도체 조사기관인 세마이 애널리시스라는 곳에서 네. 엔비디아가 베라에 탑재되는 LPDDR 용량을 소캠.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추정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게 공식 발표는 아니었잖아요. 엔비디아의 그쵸? 네. 공식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 기관에서 네.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제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이 없어요? 아까 전에 LPDDR이 엔비디아 혼자 지금 36% 정도의 물량을 사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베라 CPU 별도 판매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젠슨왕이 올해 이미 베라 CPU는 나왔고 베라 루빈 세트가 아니라 베라 CPU가 별도로 나왔고 네. 그 별도 판매액을 예상 매출액을 200억 달러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200억 달러를 뭐 CPU 가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역추정을 해보면 LPDDR 기준으로는 미니멈 한 25억에서 많게는 40억 기가가 넘어갑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내년 60억 정도의 물량이 36%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 내년 베라 CPU가 증가하지 않고 그냥 올해만큼만 나가줘도 여기에 한 뭐 25억 더하고 하면 내년 전체 물량의 거의 절반을 엔비디아가 LPDDR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 애들은 그럼 LPDDR을 안 산다는 네. 얘기일까요?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왠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LPDDR을 내가 제대로 탑재하지 못해서 베라루빈을 출하하지 못하는 촌극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칫 기대감 위에 주가에선 그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출시를 지연된다 못한다 아니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서까지 출시한다. 출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꽤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 구매량이 진짜 이게 가능할까? 이 정도의 쇼티지가 진짜 가능해? 왜냐면 저희 지금 디램 전체 연간 쇼티지 8,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거든요. 아 가격이. 네. 아. 근데 LPDDR이 지금 20%, 뭐 30% 쇼티지가 날 상황이야? 이게 가능한가? 디램 역사상 이런 정도의 쇼티지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였단 말이에요. 그게 기대가 되면서도 혹자는 그게 단 하나의 회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쏠림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미안하다. 하려고 그랬으나 살아보니 안 된다. 경영하다 보니 캐시플로우가 안 된다라고 해서 드랍하거나 중단하면 완전히 또 악재가 된다. 그런 리스크는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시고요. 오히려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부담인 거지 엔비디아는 일단 걱정은 안 돼요. 그럼 이런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주 좋게 보시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PDDR 쇼티지는 절대 안 풀릴 겁니다. 절대 안 풀릴 거고요. LPDDR 가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오면서 결국 블렌디드 디램 ASP를 올릴 거고 그를 기반으로 전자닉스 추정치는 계속 오를 거다. 야, 우리 김로코 의원 저도 우리 로코 의원 본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컨빅션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오늘 주가가 좀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네, 아니 이게 저희가 숫자를 만져보는 입장이니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를 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숫자를 보고 나면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우고 대응하면 좋을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단순하죠. 네. 빠질 때마다 사셔야죠. 저번에도 되게 심플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빠질 때마다 사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닉스 가격이 네.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당연히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저희가 이 업황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0월 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매우 세이프해 보이고요. 연말까지도 뭐 상황 봐서 한 뭐 8월 정도 됐을 때 또 한 향후 한 4, 5개월 정도를 예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10월 초까지는 세이프해 보인다. 나중에 한 뭐 8월, 9월쯤 돼서는 연말까지 한번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생각들 또 정리 드릴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네, 빠질 때마다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노코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빈센트도 계속해서 네. 주도주인가요? 그러니까 또 같은 하우스에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밀리면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불안하죠.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어쨌든 살짝 눌림폭이 있지만 그래도 오후장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